요즘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누굴까요? 정계에서는 바이든, 연예계에서 BTS가 있다면 재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죠. 돈은 겁나게 많어 행동은 예측이 안 되고 화성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자고 말해요. 21세기에 우리 삶이 크게 두 번 바뀌었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고요.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무시했던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이루어냈고 전 세계 완성차 톱10 중 2위부터 5위까지 시총을 다 더해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전 세계인이 머스크의 다음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마블에서 토니 스타크가 쫄딱 망해도 하루 만에 그 재산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남으로 나오잖아요. 진짜 이 형도 그럴 것 같아. 실제로 아이언맨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요. 로버트가 아이언맨 역을 소화하기 위해 머스크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갔죠.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영국에는 리처드 브랜슨이 있다면 미국에는 머스크가 있죠. 쇼맨십도 강하고 어쩔 때 보면 도라이 같아. 소시오패스다, 사기꾼이다, 몽상가다. 많은 안티와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의 비전과 믿음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하고 공상과학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기술을 지금 세대에 가능케 하는 그의 모습에 이렇게도 불리웁니다. 인류의 구원자. 사실 전기차가 테슬라 전에는 없던 게 아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크기는 작고 속도는 굼벵이고 배터리 충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배터리도 너무 비싸. 생산할 이유가 없던 거죠. 머스크가 물리학을 전공했죠. 이 사고방식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대요. 600달러나 되는 배터리 팩을 물리학적 관점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 탄소광, 니켈, 알루미늄, 강철 등 이 금속들을 각각 구매하면 80달러면 된다는 거죠. 아, 되겠다 싶었대요. 뭐 불도 나고 자율주행에서 사고도 났죠. 이런 악재가 있어도 여전히 자동차 업계에서 압도적 1위를 자랑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 기업들이 너도나도 전기차 생산을 선포했죠. 돈 많은 것으로는 전 세계에서 1, 2등 다투는데 딱히 돈 욕심은 없어 보여요. 전기차가 대중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테슬라 전기차 핵심 특허 기술을 공개했죠. 또 2025년까지 지금의 반값인 2,900만원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대. 아니 이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는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아무튼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형이에요.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좀 높은 것 같아. CEO 본인 입으로 이런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시가총액이 17조나 사라졌죠. 대중매체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언맨 2에도 나왔고 장수미드 빅뱅 이론에도 깜짝 등장을 했어요. 정말 행동들이 돌발적이고 팍팍 튀어. 출근하는데 교통체증이 짜증난다고 지하에다가 터널을 뚫어버렸죠. 지하에다가 굴을 파서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지상에서는 시속 1000km가 넘는 초고속 열차를 만들고 있어요. 와, 정말 이게 현실화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되는데 이 형은 진짜 이뤄낼 것 같아. 굉장히 즉흥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다양한 많은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공통분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이 형이 젊은 나이에 페이팔로 돈을 좀 벌었어요. 한 2천억 정도? 그 돈으로 마음껏 놀았죠. 스포츠카도 사고 머리도 좀 심고. 차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대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뭘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인터넷, 청정에너지, 우주산업. 자세히 보면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공통분모가 바로 인류의 존속과 편의예요. 현재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전 세계 인구 40%나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2,000개의 위성을 띄워 지구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여름철에 폭설이라든지 극단적인 폭우, 폭염, 이상기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사실 지구 온난화 하니까 좀 무뎌진 감도 있잖아요. 혹시 최근에 북극 사진 보셨어요? 라떼는 말이야 북극에 얼음이 있었어. 아니 나중에 진짜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 녹았어요. 이런 이유에서 머스크가 청정에너지 개발에 몰두를 하는 거죠.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또 태양열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화된다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전기 생산과 수요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것이라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혁신적이란 거죠. 뭐 이쯤 되는 인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함께 12년 동안 일한 비서가 있어요. 솔직히 말이 12년이지 12년이면 힘이 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잖아요. 연봉 좀 인상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그동안 휴가나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잘렸어요. 비서가 없어도 회사가 잘 굴러간다 이거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또 당연하게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지시하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면접을 할 때 어디 사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그러죠.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집에서 먼 사람을 뽑는데요. 회사에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자른대요. 좀 인간미가 없죠. 우리나라의 정문화 좀 배우면 해결이 될 텐데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 중에 인성 파탄자가 많죠. 극도의 완벽주의자. 근데 이 형은 엠버드랑 어떻게 만나고 왜 헤어진 거죠? 근데 사실 테슬라 덕분에 머스크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자신의 인생을 건 회사는 이거예요. 스페이스X.
아까 이영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답에 우주산업이 있었잖아요.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과연 지구 안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영위할 수 있을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전쟁도 있고요. 식량난도 있죠. 전염병이라든지 운석 충돌이라든지. 실제로 나사에서 2135년에 소행성이 충돌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외에도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가기 전까지 탐지가 안 된 소행성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영원히 지구 안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려고 해요. 2050년까지 화성 도시를 짓고 100만 명의 인구 거주가 목표라고 합니다.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골치가 아주 아픈데 화성은 온난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머스크가 핵폭탄을 극지방에 터뜨리자고 말하기도 한 거고요. 화성을 테라포밍 시키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 들으니 무슨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아무개가 이런 얘기하면 헛소리라고 받아들일 텐데 머스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형이 우주산업 분야에서 대혁명을 이뤄냈죠. 역사상 처음으로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력도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로켓이 다시 지구로 착륙하는 장면인데요. 분리수거하는 날도 아니고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로 발사된 로켓을 재활용하다니. 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나 대관계 하는 줄 알았다니까. 지금 이 형이 보여주는 우주산업 하나하나가 최초가 되고 역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2016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태양의 후예가 방영된 거? 대한민국 최초 좀비 영화 부산행? 아니면 트럼프 당선?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알파고의 등장이었어요. 컴퓨터랑 인간이 바둑 시합을 한데 솔직히 이세돌구단의 압승으로 예상했거든요. 당시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충격적인 결과였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와, 컴퓨터가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인공지능이 가능하겠구나. 인류 정말 시나리오에 있어 이 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영화 터미네이터 아시죠?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인간 사회. 정말 심플하게 놓고 보면 모든 사회라는 게 약육강식이 적용이 돼요.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노예가 되고.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래요. 언젠가 특이점을 지나는 순간 우리 인간보다 더 진화할 것이고요. 그럼 약육강식에 의해 인간도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미 막을 순 없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니까 우리도 대비를 하자. 어떻게?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거죠. 인간의 창의력, 예술 능력, 인간적인 감성 등 이런 거랑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합치자는 거죠. 인간과 컴퓨터의 장점을 융합시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고 불러들일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랑 다이다이 떠도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성공적으로 돼지의 뇌에 칩을 심는데 성공했죠. 더 나아가 원숭이의 뇌에 칩을 심는 것도 성공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이스틱 없이 게임을 하고 있죠. 컴퓨터랑 원숭이 뇌에 심은 칩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지 않고 단순 생각만으로도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칩을 심은 사람들끼리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고요. 이 저장된 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의 몸이나 로봇으로 이식시키는 것도 가능할 거래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불로장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기도 하네요. 나의 뇌에 너의 기억을 심는다면 나는 너일까 나일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철학적 질문을 누구나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그도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계속해서 지연되는 전기차 출시, 계속되는 로켓 발사 실패. 가장 힘든 시기에 이혼까지 하게 되죠.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때 깊이 고민했대요. 혼란스러운 테슬라를 포기할까?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스페이스 X를 포기할까? 가정을 지키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접을까? 머스크의 결정은 전부 다 이루어내겠다였죠. 지금도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에서나 볼 수 있었을 법한 기술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인류의 구원자. 미래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온 사람. 그런데 전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give up.